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아마 장중에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올라서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5%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장중에 낙폭이 좀 있었죠. 역시 시초가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주가가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결국은 코스닥 지수 역시도 0.2%대의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난 월요일 날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당시 이 흐름은 결국은 이제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절대 종목을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북 리스크로 떨어진 부분은 분명히 또 바로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바로 지난 전고점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지난 낙폭, 월요일 날 낙폭은 이미 그 다음날 회복을 시켜놓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오늘 주가가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코로나19 책임론적인 발언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장중에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시장에 대한 기준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월요일장에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악재는 결국은 단기에 끝날 악재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결국은 이 월요일장에서도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던 그런 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현재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게 실효성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지금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위 높은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긴 사실상 힘들고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는 분명히 또 해결될 문제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시장을 보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매체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의견들에 대한 대립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게 아닐까, 또는 시장이 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은 또 올라가나? 여러 가지 아마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적인 어떤 관점,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송을 봐오고 하면서 신뢰가 가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신뢰가 가는 분 한 분을 멘토로 삼아서 그분이 말씀을 하는 대로 좀 따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기준을 세우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이제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전에 사실 저는 미리 뭐 시장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딱 왔을 때 그때 분명히 주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호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냥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하락 신호가 왔을 때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봤던 건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쪽이 하락의 신호였는지. 그리고 주가가 밀렸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시점에서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시장에서 확실하게 저점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때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점이 다를 거예요. 시장을 미리 보고 앞날을 예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위험을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신호가 왔을 때 고점이라든지 저점에 대한 신호가 왔을 때 그때 정리, 매도 또는 매수의 관점에서는 거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의 고점 신호라든지 저점 신호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지만 분명 호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분명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한 분을 멘토로 삼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분의 의견을 좀 따라서 가신다면 아마도 이번 시장에서도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시장,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번 시장 역시 개인들 수급이 결국은 시장 상승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개인들이 그렇게 잘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언론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도 시장은 떨어질 수 있다.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언론 플레이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헤지펀드 쪽에서의 특히나 그 뉴스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당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아시아 증시에 베팅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 설계를 해놓고 그런데 막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왔지만 결국은 시장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게 들어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미국 증시가 한번 빠졌을 때 있죠. 그 당시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봤던 헤지펀드들은 이제 한번 떨어지니까 여기서 뒤늦게야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의 승자는요. 그런 기관 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개인들, 현명한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왔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시장의 주인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역시 여러분들의 이런 시장의 어떤 변화는요, 분명히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좀 잘 참고하셔서 이번 시장도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